홍제동 갤러리 아팅의 5월 전시는 박정혁 개인전인데요. 박정혁 작가는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이나 서울시립미술관이나 뭐 하나은행 그 밖에 뭐 개인 컬렉터들한테 작품이 꽤 소장이 돼 있어요. 그리고 개인전을 뭐 10회 이상 했고 아팅에서 연이어서 합니다. 5월에 하는 아팅 개인전 제목은 박정혁 에로그로 넌센스가 비선형적으로 결합할 때, 제가 지었는데도 이름이 길어서 잘 기억을 못해요. 이렇게. 그래서 전시 기간은 5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열리거든요. 박정혁 작가는 그 여러 가지 연작 제목으로 여러 가지 시리즈를 해서 범주별로 만들었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 저희 전시장에서 하는 연작은 팍스랜드예요. 여기서 말하는 파크는 자기 이름이죠. 박정혁 할 때 그 박입니다. 그러니까 박의 영토 뭐 이렇게 번역이 될 것 같은데 박정혁의 미적 세계, 박정혁의 뭐 미적 영토 뭐 이 정도로 의역을 하면 될 것 같아요. 작품론 혹은 전시 관련 글을 쓰려면 실마리를 잡아야 되잖아요. 그래서 실마리를 잡은 작업이 바로 이 입구 바로 옆에 있는 팍스랜드 27입니다. 예, 그림을 보게 되면 성모 마리아의 이 베일이라고 그러죠. 베일이 몇 겹으로 이렇게 얹혀져 있고 왼쪽으로 늑대 주둥이가 약간 삐져나와 있기도 하고 그리고 불완전한 원형 도상들이 이렇게 둥둥 떠 있기도 하고 아마 요 늑대의 이빨이나 혀로 보이는 이런 부분이 나와 있기도 하고 그리고 화면이 전반적으로 석상을 그리다 보니까 회색 톤하고 또 자주 쓰이는 게 또 불길이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화염의 불길, 주황색이 지배하는 그림이 많습니다. 그럼 이 그림으로부터 어떤 실마리를 좀 찾았느냐? 상충되는 두 가지 요소가 같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석상은 이게 무기체죠. 그리고 늑대는 유기체잖아요. 대개는 인물이 많이 나오는데 석상하고 인물이 통합체로 하나로 결합돼서 나오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. 그리고 뭐 아무래도 이 성모 마리아는 성스러운 영역이고 늑대는 약간 악마라는 도상으로도 많이 표상이 되기 때문에 악마 혹은 세속의 영역이죠. 이 두 가지가 결합돼서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뭐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어떤 내용인지 사실 갈필 잡기가 어려운 그런 비선형적인 요소가 많이 있어요. 제가 아까 실마리를 잡았다는 팍스랜드 27에 그보다 앞선 작업인 것 같아요. 여기도 똑같이 성모의 그 베일이 보이죠. 근데 이 성모의 베일을 어디서 갖고 온 거냐면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라는 대리석상 있잖아요. 거기서 그 머리 부분만 갖고 온 거예요. 육감적인 여성의 인체를 갖고 왔는데 석상처럼 금이가 있습니다. 인체가 이렇게 금이 갈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석상하고 유기체, 인체의 모습을 같이 이게 공존할 수 없는 것을 갖다 같이 결합시키는 게 박정혁 작가의 특징인 것 같아요. 박정혁 작가의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작업이 바로 여기 있는데요. 이거는 그 르네상스 조각가 잠볼로냐의 대리석 조각, 네세스를 처단하는 헤라클레스라는 작업이 원래 있어요. 그 부분을 얼굴을 중층적으로 몇 차례 나눠서 그리고 그리고 이게 석상인데 여기는 또 인체 다리가 나와 있잖아요.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상하고 실제 인체의 모습을 한 화면 안에 통합체로서 보여주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. 이런 불길하고 물결을 화면에다 이렇게 집어넣어요. 그래서 이 작업보다 먼저 네소스를 처단하는 헤라클레스를 만든 작업이 있어요. 근데 그 작업은 지금 이 아팅 안에는 없습니다. 하지만 출품작으로는 등록이 돼 있거든요.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드릴게요. 딴 곳에서 지금 전시 중이거든요. 근데 그게 우리 전시입니다.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따가 설명드릴게요. 박정혁 작가랑 저희 아팅이 처음 만난 때는 이번 개인전이 아니고 작년 12월이었어요. 아팅 3주기 그룹전 할 때 그때 초대를 했거든요. 근데 그때 제가 박정혁에 대해서 묘사한 게 에로그로 넌센스였습니다. 에로그로 넌센스는 일본이 근대화될 때 그 여러 기간 중에 쇼와 시대가 있어요. 쇼와 시대에 유행했던 문화적인 유행을 의미하거든요. 에로그로 넌센스는 글자 그대로 에로는 뭐 에로티즘이고 그로는 그로테스크고 넌센스는 그야말로 넌센스입니다. 그러니까 선정성하고 괴기성하고 그리고 시각적인 농담, 뭐 장난 이런 것들이 뒤엉켜 있는 작품들이 그때 많이 쏟아졌다라고 그래요. 그래서 일본 형법에서 그 작품 그런 에로그로 넌센스가 포함된 작품들을 발매하지 않도록 처벌하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일본이 표현의 자유의 그리고 강국이잖아요. 근데 여러 가지 배경 가운데 하나가 그 당시에 유행했던 에로그로 넌센스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작업들 되게 많거든요. 이 박정혁 작가 작업 가운데 에로틱하고 그로테스크하고 말도 안
안 돼요. 넌센스 하다고요. 이 작업도 그렇고 지금 이 작업도 마찬가지죠. 그러니까 이게 또 아마 2022년도 작년 작업 같은데 어딘지 에로틱하고 그리고 뭐 얼굴이 이게 여러 가지 잘려가지고 조합돼 있잖아요. 그로테스크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넌센스한 측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이게 박정혁을 읽을 수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고, 박정혁을 읽을 수 있는 두 번째 키워드는 전 비선형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저희 그 전시 제목에 포함되어 있죠. 비선형성이라고. 비선형성이란 말은 말이 어렵잖아요. 그러니까 선형적이지 않다는 얘기인데, 이거 다음에 뭐 나오고 뭐 다음에 뭐 나오고 이런 인과관계를 따라서 가지 않고 무작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연관성이 없는 것들이 이렇게 발생하는 게 비선형성입니다.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 비선형적인 문화를 갖고 있죠. 특히 하이퍼링크 문화 같은 경우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들로 이렇게 막 이어져 가고 우리가 그걸 부담 없이 소비하는 사회에 살고 있거든요. 그래서 동시대성을 재현을 하다 보면 비선형적인 요소가 많이 나옵니다. 이 작업도 마찬가지고 다른 모든 작업들이 실제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내용 자체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. 뭐 어떤 게 중요하냐? 한 번에 들어오는 직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시각적인 직감. 이것도 이번에 발표한 신작인데 이 작업처럼 어떤 내용을 단번에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시각적인 직감을 바로 주는 좀 120호짜리 좀 큰 작업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에 바로 직감적으로 호소하는 비선형 시대에 살고 있기도 하고요. 앞서 아팅의 이번 개인전 작품 가운데 일부 작업은 이 아팅의 전시 중이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. 아팅, 홍제동 갤러리 아팅은 5월달부터 아팅 부암 가칭인데요. 아팅 부암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박정혁 작가 작품 몇 점, 그리고 경전 작가 작품 몇 점을 부암동에 있는 어떤 그 법인 건물에 같이 전시를 하고 리셉션식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리셉션을 하는 방식의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4점 정도 지금 보여드리고 뒤에 영상 나오고 있죠. 이런 작업들이 그 부암동에서 아팅 부암에서 지금 전시 중에 있습니다. 네, 박정혁 개인전은 부대 행사가 있습니다. 작가회 대화인데요. 5월 20일 토요일 오후 5시고요. 신청 양식은 따로 없고요. 그날 듣고 싶으신 분들은 오시면 돼요.